G20 재무차관들은 환율, 무역 등이 포함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어제 자정까지 논의했지만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의 반발로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자동차, 쇠고기 등 몇 가지 잔여 쟁점을 놓고 FTA 쟁점 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취업 시장이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417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1만 6천 명 늘어났습니다. 국제 금시세가 폭등하면서 국내 금값도 가파르게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한테 고맙다는 말부터 전해야 되겠네요. 오늘 G20 정상회의 개최 하루 전이고요. 무엇보다 옵션 만기 전날인데 장막판 외국인들의 강력한 선현물 동반 매수가 결국 지수를 새롭게 연고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67.85로 끝이 났고요. 그냥 지지부진하게 끝날 것 같았던 코스닥마저도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결국 플러스로 뒷심을 역시 발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4천억 이상, 선물을 장 막판 1시간 동안 순매수를 넘어 거의 2,000계약 가까이 사주는 모습 속에 프로그램이 2천억 이상이나 유입된 것이 오늘 연고점의 주요 동인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원달러 환율은 장중 등락과 롤러코스터가 있었지만 결국 종가는 좀 조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게 끝이 났습니다. 자, 시각보다 자세한 특징주라든가 특징 업종들 한번 챙기러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10일 수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는 조정 유했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과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래 대금이 축소되면서 관망하는 장이 펼쳐졌지만 상승 추이를 훼손하지는 않았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20포인트 오른 196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소폭 오르면서 1945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기관의 매물에 시달리면서 상승폭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막판 뒷심을 이끌어준 가운데 1967포인트까지 올라서서 마감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장 다시 돌아오면서 강하게 매수해줬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4,2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나왔고요. 기관 쪽은 오늘 다시 매도하면서 1,000억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은 개인 쪽에서는 오늘장 3,3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1포인트 오르면서 528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소폭 내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좁은 보폭을 유지하면서 526포인트와 528포인트에서 움직이는데요. 결국에는 5일 이동평균에서는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이끌어준 반면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개인 쪽에서 120억 원 정도 팔았지만 기관 쪽에서 40억 원, 외국인 쪽에서 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20전 내리면서 1110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글로벌 달러와 강세의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상승 탄력을 줄여나가다가 무엇보다 달러 위안 환율이 한 달 만에 사상 최저치를 다시 기록하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압력이 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가 2% 오르면서 79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포스코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4%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 올랐고요. LG화학은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40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신한지주가 강보합 유지하는 반면 KB금융은 약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2.8% 올랐고요. SK에너지가 오늘 3.4%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9% 올랐습니다. 3거래일 동안 견조한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장에서는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CJ 오쇼핑은 어제장 6% 가깝게 하락했지만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2% 가깝게 상승했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내년 영업이익이 1천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증권사업평에 7% 급등했습니다. 동서부터 다음까지는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태웅이 0.7% 반등에 성공했고요. SFA가 1.6%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주들이 또다시 올랐습니다.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증권사에서 내년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호평이 나왔습니다. LG화학이 1.1% 올랐습니다. SK에너지가 3% 올랐고요. 한화케미칼이 4.8% 오르는 등 차트상에 보이는 모든 종목들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입니다.
또 한 가지 FTA, 한미 FTA 타결이 임박하면서 수혜주로 거듭나는 자동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했는데요. 현대차가 4% 올랐습니다. 기아차가 2.8% 올랐고요. 현대모비스가 4%, 화신까지 4% 오르면서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걱정 많으셨을 중국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에서 유상증자를 취소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원양자원은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중국 식품포장부터 화풍집단 KDR까지 3%대에서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TX 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계주와 조선주가 상승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STX 그룹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STX 그룹의 공모량 축소 소식에 급락했었는데요.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STX가 11%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STX 엔진이 6% 올랐고요. STX 조선해양이 5% 오르는 등 STX 그룹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내일 이벤트들을 앞두고 국내 증시는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탄탄한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이었습니다. 네, 김보람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만 많이 올랐던 것이 아니고요. 일본 니케이도 9,800엔대를 훌쩍 넘으면서 1% 이상 아주 좋은 흐름으로 지금 마감이 됐고 오늘 중국만 약간 눌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일본 증시, 뉴욕과는 상관없이 활짝 웃었는데 오늘장 특징들 그리고 내일장 포인트들 미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후반에 정말 드라마가 하나 나오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미증시가 소폭 하락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약보합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동반 매수를 보이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장 막판에 외국인이 비차익 프로그램 중심으로,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장 막판에 1%가 넘게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좀 확대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금일 유럽발 악재가 재부각됐고 그에 반해서 이제 G20 정상 회담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증시의 장중 변동성은 크게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미국 쪽의 또 조정, 또 그에 앞선 유럽에서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또 연중 고점을 새롭게 쓴 듯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 뉴욕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미리 한번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코스피와 일본 증시는 힘을 내봤는데 말이죠. 중국 쪽에 오늘 지표가 나왔지만 장중에 아주 약한 재료로만 사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 중국 쪽 지표도 쏟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 중국의 무역 수지에 이어서 미국 쪽 무역 수지 또한 공개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일 밤에는 미국 쪽에서는 이제 무역 수지와 그리고 10월 물가 수지 지수 그런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증시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좀 관심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ABC 소비자 기대 지수와 NBA 주택 융자 지표 발표가 있는데, 증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거로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9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는데, 전망치는 지금 450억 달러 정도로 보이는데, 이전치는 46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무역 수지 부분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10월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한 1.2%, 전년 동기 대비 한 3.9%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 수지는 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10월 달러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입 물가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다소 긍정적일 수 있을 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제 금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 쪽 지표보다는 아무래도 내일 예정된 G20 정상회담 그리고 10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증시는 좀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네. 자, 미국 쪽에 오늘 간밤에 나오는 지표보다도 아무래도 이벤트 쪽 G20라든가 옵션 만기가 조금 더 큰 영향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빅 이벤트 두 가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네. 그래서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11월 미 FOMC에서 2차 양적 완화 발표 영향으로 환율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다자간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좀 다소 부정적이지 않나 하고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투자 확대를 위한 어떤 공조 체제 마련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좀 증시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는 최근 리버셜 가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오히려 또 컨버전 가격은 약하로 보이고 있어서 만기일 오히려 좀 프로그램 매수가 기대되는 점도 있고, 또한 만기 동시 호가에는 아무래도 그 연말을 맞이한 배당에 관련 비차익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만나본 혹은 전화 연결해봤던 모든 전문가께서 다들 큰 걱정 말라라고 하시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G20에 대해서는 일단 뭐 사실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오늘 장 막판에 이 정도의 드라마가 나온 것을 좋게 보시는지, 이 정도 분위기라면 지금까지의 전략, 예를 들어 관망하자 이런 전략은 이제 좀 걷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도 뭐 다소 여태까지는 계속 중립적인 시각을 스탠스를 갖고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그 11월 FOMC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 이후로 인해서 어떤 향후 증시에 대한 그 외국인의 매수세, 그런 유동성 장세의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유럽발 악재라든지 아니면 달러의 뭐 반등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발목이 될 수 있지만, 흐름상으로서의 강세 흐름은 좀 내년 초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을 보면 뭐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이라기보단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였지만은 오늘 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동안 상승 추세는 지속되는 걸로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5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빅 이벤트인 뭐 G20라든지 옵션 만기일,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된 금통위 등을 앞두고 증시 변동성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도 상승 추세에 대한 시각은 유지하면서 급등한 종목으로 이벤트 결과 이후에 좀 방향성을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유료전의 우려가 앞으로도 좀 재부각될 수 있고, 뭐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 현상도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유동성에 힘입은 증시 강세 흐름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에는 분명히 외국인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내년 총까지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호가 높은 자동차, 화학, 에너지 업종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압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뭐 IT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질문이 많은데, 네. 내년 초까지는 IT에 대해서 실적 둔화 우려라는 부분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을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예. 자, 그럼 포트폴리오 메인으로 좀 계속 끌고 갈 쪽은 어차피 자동차, 화학, 에너지 이쪽이 되겠고, IT는 아직까지는, 뭐, 바닥은 지금 찾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쌀 때 좀 샀다가 좀 오르면 네네.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외국인이 오늘 4천억 이상 현물을 사줬지만, 2천억 원, 거의 한 절반가량을 IT만 샀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IT 쪽은 어느 쪽인지요? 뭐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삼성전자나 뭐 이런 대형 IT주에 대해서 비중이 좀 상당히 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증시가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트를 메워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급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연말을 맞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뭐 가격이 거의 변화가 없다시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증시 대비해서 낙폭이 가대한 점, 그런 점을 접근했을 때는 그런 종목 위주로 많이 연초 대비해서 거의 오르지 못했거나 향후에 전망이 나쁘지 않은 반도체 등과 같은 종목 중심으로 좀 매수세를 유입해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내년장을 좀 준비하는 선행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IT에 대한 자세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주요 20개국의 조율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G20 재무차관들은 환율, 무역, 재정정책, 경상수지 등이 포함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어제 자정까지 논의했지만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이 강력하게 반발함에 따라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측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G20 재무차관과 교섭대표는 오늘 다시 모여 환율 및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최종 의견 조율을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실무급 회의에 이어 지난 8일과 9일 두 차례 통상장관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봤으나 자동차나 쇠고기 등 몇 가지 잔여 쟁점을 놓고 현재까지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이번엔 FTA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단호해 전격적으로 완전 타결에 이를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FTA 협의를 퍼주기 재협상으로 규정하고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한 야권 공조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취업 시장도 회복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내놓은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417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1만 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지난 9월 추석 등 계절적 요인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져 고용 회복세가 둔화됐었지만 한 달 만에 30만 명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통계청은 희망근로사업 종료로 공공부문 취업자가 20만 7천 명 줄었지만 민간 부분이 52만 3천 명 증가하며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0월 실업률은 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하면서 국내 금값 역시 가파르게 치솟아서 사상 최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금 한 돈의 도매가는 20만 7,900원을 기록해 지난 6월 8일 19만 6천 원이었던 종전 최고가를 5개월 만에 갈아치웠고 소매 가격 또한 21만 9,9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 증권사 자료에 의하면 금과 주식, 부동산, 채권, 정기예금 등 주요 재테크 상품의 수익률을 지난 8일 기준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 분석한 결과 금의 수익률이 20.5%로 가장 높았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동부증권은 오는 12일까지 해피플러스 ELS 424회와 425회 두 종의 주가 연계증권을 판매합니다. 이번 동부증권의 424회 ELS는 코스피 200지수와 SK텔레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의 원금 보장형 상품이며 제425회는 하이닉스와 현대제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2년 만기 상품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오늘 대신증권을 발행사로 하는 주식 워런트 5종목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기초자산은 모두 코스피 200지수며 최종 거래일이 내년 2월 11일인 콜 4개 종목과 풋 1개 종목입니다. 신영증권은 오는 12일까지 금 가격과 연계해 최대 연 26%의 수익을 추구하는 파생 결합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런던 금 고시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 뒤 40% 넘게 상승할 경우 연 26% 수익을 지급하고 만기 상환됩니다. LIG 투자증권이 내일부터 인턴과 경력사원의 공개 채용을 시작합니다. 인턴은 지원, 리서치, 지점 영업, 운용 직군에서 20여 명을 모집해 3개월 과정이 종료된 뒤 성적에 따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한편 경력직은 지점 영업 및 지원, 리스크 관리 분야를 중점 채용합니다. 네, G20과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 여러 가지 변수가 내일 혹은 다음 주에 걸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대역전 드라마를 하루 만에 또 보여주네요. 오늘도 역시 상승했고 심지어 20포인트나 하루 만에 올라서 1967로 끝났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넘는 현물 매수, 그중에 절반이 IT였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외국인과 반대 패턴의 투자를 하진 않으셨는지요? 내일 이제 G20 개최하는 첫 스타트 날이고요. 옵션 만기 이기도 합니다.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전문가가 많았음을 일단 감안을 하시고요. 어떤 종목을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지, 어떤 종목을 길게 갈지, 종목별 기간도 먼저 한번 선정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 이벤트 데이 내일 장 마감 1시간 전에 들어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